네, 안녕하세요. 경제방송하는 유행입니다. 오늘의 이슈 캐스팅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앞서 디파이 서비스 소개해드린 바가 있죠. 어느새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네. 간단히 말해서 코인계의 금융 서비스다 이렇게 보시면 될 텐데 가장 쉽게 이해하는 방식은요. 이 코인을 맡겨 놓고서 그 대신에 이자를 받는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디파이 서비스가 워낙에 또 이자율도 괜찮고 이러니까 관심들을 많이 가졌거든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초창기에 이득만 쏙 빼먹고 바로 또 빠져나가 버리면서 이 디파이 프로젝트가 시들해져 버리는 이런 문제들이 자주 발생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사람들을 좀 잡아둘 수 있을까? 바로 이게 해서 만들어진 개념이 디파이 2.0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이 디파이 2.0의 개념을요, 대표적인 예시와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꼭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디파이 2.0을 말씀드리게 된다면 당연히 그 대표적인 프로젝트 중에 하나인데 2021년 지난해죠. 3월 달에 출시되었던 이 올림푸스 다오를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이게 가장 또 핵심적인 거라서. 네. 그런데 이 오늘 올림푸스 다오 얘기를 좀 드릴 텐데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내용이고 이게 또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굉장히 또 복잡합니다. 자, 그래서 궁금해하시지만 소개를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이 되는 지점도 분명히 좀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약간의 그 다단계 방식으로 조금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분명히 맹점이 좀 있는 메커니즘이거든요. 자세히 이따 설명을 드릴 테지만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올림푸스 다오를 하세요. 디파이 2.0을 하세요. 이런 게 아니고요. 어째서 그런 연이율 수천에서 수만 퍼센트의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유를 줄 수가 있었는가? 도대체 어떤 메커니즘인가? 굉장히 복잡한 내용이지만 최대한 심플하게 내용을 파악을 해보고 이와 다른 디파이 2.0 프로젝트 또는 최근에 또 요새 디파이 3.0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앞으로 여러분이 관심 갖게 되는 다른 또 디파이 프로젝트를 보면서 이 프로젝트는 과연 신뢰할 만한 프로젝트인지 판단할 때 도움이 되라는 의미에서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이 점 꼭 기억해 두시고 직접 판단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한창 올림푸스 다오 잘 나갈 때가 아니라 좀 요즘에 많이 박살났거든요. 요즘 많이 깨지고 흔들릴 때 이때 소개를 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얘기부터 좀 드리죠. 디파이 1.0의 핵심적인 고민이 한 가지가 좀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산을 맡긴 사람들, 투자자들이죠. 이 사람들이 단기로만 이득을 쪽 빨아먹고 나가버린다. 그러다 보니 점점 결국은 이자율도 낮아지고 디파이 자체에서 만든 코인 이런 것도 가격도 낮아지고 이 프로젝트 자체가 망해버리게 되는 이런 흐름을 가져가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 유동성 제공자들, 투자자들을 조금 더 장기적으로 붙잡아둘 수는 없는 걸까? 네, 바로 이런 물음이 떠오른 거고요. 이 올림푸스 다오는 그 해답으로 할인과 엄청난 이자율, 바로 이 두 가지 키워드를 유인책으로 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게 됩니다. 자, 첫 번째 할인의 개념부터 좀 들어가 볼 텐데요. 본딩이라는 방식입니다. 다른 말로는 민팅이라고도 하는데, 자, 할인을 어떻게 때렸느냐? 이건 뭐냐면 올림푸스 다오는요, 투자자가 유동성을 즉 어떤 코인 자산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걸 제공을 하게 되면 이쪽으로 다오에 주면 그 대신에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면서 OHM, OM이라는 걔네들 자체 토큰이 있어요. 그래서 유동성을 제공해주면 그 대신에 걔네의 원래 오리지널 토큰인 OM 토큰을 대신해서 제공을 해줍니다. 자, 일단 그림을 그려주시죠. 이 자체 토큰이라는 거, 네이티브 토큰, 거버넌스 토큰, LP 토큰 사실 다 같은 말입니다. 대가로 뭔가 토큰을 준다는 거예요. OHM, OM 토큰이라는 걸 주는데,
이 시스템은 근데 사실 뭐 기존 디파이랑 크게 다를 바가 없죠. 뭔가 맡겨놓고 이자 주는 거. 기존이랑 똑같잖아요. 자, 여기서 그런데 재밌는 게 한 가지가 본딩이라는 시스템을 이 올림푸스 다오에서는 활용을 하게 된답니다. 뭐냐면, 자, 1단계 투자자가 이 유동성을, 코인을 맡기려고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2단계 다오에서 그러면 옴 토큰을 하나 줘야 되겠죠? 그런데 다오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투자자님, 지금 당장 말고 5일 있다가 받아가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투자자 입장에선 그렇겠죠? 뭐라고요? 굳이 내가요?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다오에서 근데 이런 얘기를 또 합니다. 싸게 드릴게. 할인해서 드릴 테니까 5일 있다 가져가. 이런 거예요. 이게 할인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럼 이득이 거저 생기네? 좋아요. 라고 접근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일종의 채권 방식이잖아요. 나중에 줄게요. 이런 개념. 그래서 이름이 본딩이라는 게 이름이 들어간 거고, 본드. 나중에 줄게요 개념이라서. 그런데 채권이라는 말이 있으면 사실 말이 좀 어렵게 느껴지니까, 그래서 다른 디파이 2.0에서는 이걸 민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참고로 NFT에서 나오는 민팅과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나중에 또 설명드릴게요. 자, 뭐 어쨌든 간에 이렇게 갖게 되는 며칠간의 대기 시간, 올림푸스 다오에서는 5일이라고 했죠. 이 대기 시간을 우리는 하나 용어로 베스팅 기간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뭐 어떤 디파이 서비스에서는 이 베스팅 기간을 5일이 아니라 뭐 7일로 설정하기도 하고, 이거는 그 서비스 나름이에요. 자, 정리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금 늦게 받을 뿐이지 보상을 아주 더 싸게 할인받아서 받을 수 있게 되니까, 이득이고요. 다오 입장에서는 유동성을 특정 기간 동안 강제로 묶어둘 수가 있으니까 일종의 안정성이 획득이 됐다는 거예요. 유동성 공급자를 장기적으로 묶어두고 싶었던 게 바로 이 디파이의 고민이었으니까요. 자, 그런데 이 올림푸스 다오가 이 중에서도 폭발적인 인기를 끌게 된 이유, 그 엄청난 이자율이라는 거, 이걸 또 이번에 설명을 드릴 텐데, 어떻게 된 일이냐면요. 이걸 제대로 설명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게 한 가지 포인트가 좀 있습니다. 이 옴 토큰이라는 거를 준다고 했죠.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유동성을 공급해 주면 이 다오에, 그럼 이 다오 측에서 대신에 옴 토큰이라는 거 우리가 발행을 했어요. 너네 이거 잠깐 가지세요.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옴 토큰이라는 게 재밌는 시스템인 게 1옴은요. 1다이라는 다이 토큰 기억하시나요? 저는 지난번 스테이블 토큰 편에 있었던 1달러랑 똑같은 가치를 지닌다는 거. 1달러랑 똑같은 가치를 지닌 1다이에 좀 연관성이 있어요. 어떻게 연관이 있냐면 1옴은 가치가 올라가면 계속 올라가는 대로 놔두지만, 이게 떨어지면 어느 순간 1다이까지 떨어지잖아요. 1다이 밑으로는 안 떨어지게끔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뭐 계속 올라가, 좋은 거니까. 그런데 내려갈 때는 최소한 1다이만큼은 지켜줄 수 있도록 막아줄게. 일종의 가격 한선을 정해둔 거죠. 보장을 해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아무리 내려도 최소한 1다이만큼은 가치는 갖게 만들어줄 거야. 라고 뭐 소각의 방식이라는 건데, 뭐 이거는 뭐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고, 일종의 가격 하한제도고요. 아무리 꼬라박아도 1다이만큼 가치는 지지를 해줄게. 이걸 우리는 백킹 시스템이라 그래요. 백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이가 뭔지 혹시 잘 모르신다면, 스테이블 코인을 뭔지 모르신다면, 기본적으로 1다이가 1달러라는 걸 모르신다면 지난번 스테이블 코인 편을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스테이블 코인은 1달러에 맞춰져 있다, 연동되어 있다, 이 개념을 패깅이라고 불렀던 거 기억하시죠? 한번 복기를 해드렸고요.